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노보 회사의 인사총무팀 대리 윤혜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차량 단말기기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로서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으로는 운행 기록기 그리고 DBR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DBR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DBR은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이라고 해서 디지털 영상을 저장하고 전송하는 장비로 보안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DBR에 대한 성장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멕시코를 선택하게 된 성장 배경으로서는 먼저 사회적, 지리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멕시코는 제조보다는 수입으로서 무역이 주된 거래로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운송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에 따른 위험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이동 차량에 대한 범죄 행위도 있고요. CCTV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후 조치를 배경으로 선택해서 저희는 멕시코를 기점으로 하여 저희 제품을 수출하고자 선택하였습니다. 멕시코 보안기기 시장으로서 저희 제품은 먼저 멕시코 보안기기 시장 4군데 보안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먼저 저희 제품을 소개시켜드리고 이 수입업체들을 통해서 천천히 공략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DBR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부터는 제품 소개를 김찬중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저희 회사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DBR이라고 하면은 블랙박스랑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에 장착을 해서 이제 사후에 사고가 터진 이후에 그 기록을 증거물로 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저희의 제품 DBR 기본적인 그런 성능은 이제 자동차에 있는 그런 주변에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직접 이제 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CCTV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장점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또 DVR을 통해서 영상을 또 이게 저장을 하고 후에 이제 증거로서 이제 사고가 났을 시 저희가 증거로서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그냥 DVR과는 좀 다른 차량용 DVR 제품이거든요.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일단 저희 DVR의 기능은 녹화 기능이 있고요. 그 녹화된 것을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는 또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런 디스플레이 기능, 또한 지난 영상 정보들, 기록물들을 좀 검색할 수 있고 또 실시간 업데이트 및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타기기, 예를 들어서 휴대폰 아니면 모니터 아니면 기타 전자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연동을 해서 그 화면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런 스킨 이와 같습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가운데 여기 DBR 기계. 하지만 이 기계가 있다는 것은 보안 장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최대한 안전한 곳,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전방, 후방 그리고 양측방 그런 카메라가 있어서 이제 자동차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그런 정보는 그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화면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정보 또한 영상 정보는 이제 개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기술은 저희는 여기 오랫동안 종사했기 때문에 기술에는 자신감이 있고 이 기술은 이제 지금 일어나는 근교에 있는 곳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서 한국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기타 지방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공간적 제약을 저희가 이제 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통신망을 이용해서 3G나 4G를 이용해서 이제 영상을 실시간으로 이제 데이터에 접속을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DVR 장치 또는 블랙박스와 확실히 차별을 하는 그런 점이라고 저희는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GPS를 통해서 각 위치 정보가 추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저희 고객님들, 예를 들어서 저기 화물, 그 버스 운송하는 곳, 아니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데이터 수집 이런 곳에 저희가 또 데이터를 제공을 함으로써 또 다른 이제 고객들과의 그 안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또한 다른 정보들을 저희가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이제 정보가 제공되는 곳, 여기는 이제 각 정보를 저희가 또 이제 추출을 해서 또 유용한 곳에 또 쓸 수 있다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이제 그 영업 과장님이신 이일레현 과장님께 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업만 10년 넘게 하고 있는 이일레현입니다. 예, 지금 일단 저희는 계획을 일단 잠깐 다시 저희가 먼저 발표한 것 중에 잠깐 수정하자면 저희는 현재 지금 한국에 있는 업체의 물건을 처음에 수입을 해와서 저희가 이제 대리점식으로 처음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제품을 가지고 OEM 구조를 통해서 나중에는 저희가 직접 제조를 해서 멕시코 시장에서 나중에는 중남미 시장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타임라인에 있어서 제일 큰 기본 틀은 4가지입니다. 제품 진입 단계, 결국 우리가 어떻게 제품을 알릴 것인지 그 진입 단계가 있고요. 제품 경쟁 단계. 그럼 진입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타사와 경쟁을 할 것이며 우리가 어떤 그 마케팅 구조를 가지고 여기 제품을 경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제품 장착 단계. 경쟁을 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제품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제품을 이제 브랜드화해서 온라인 판매도 하면서 그다음에 저희가 OEM 생산이 그때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가 되고, 상표 등록, 그리고 나서 저희가 상표 등록을 되고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기술 이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준비하면서 이미 그 한국에 있는 업체, 제녹스 코리아의 그 업체 사장님과 이미 대화를 다 나누었고요.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이미 다 얘기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의 단계는 이제 멕시코 시장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 시장 자체는 중남미를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테스트 베드인 거죠. 멕시코라는 시장 자체는.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저희가 진입할 수 있으면 다른 중남미 국가들,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니카라구아 이 나라들을 보면은 니카라구아에서 뭐 엘살바도르 가는데 컨테이너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사고가 많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컨테이너 인랜드 트래킹을 하는 이런 국가들 중남미 국가들에 충분히 저희 제품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마케팅 그리고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다시 저 신재미 과장이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노버 멕시코 마케팅 담당하는 신재미입니다. 저희가 제품을 파는 거는 300불짜리 고철 덩어리를 파는 게 아닙니다. 이 제품은 안정감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희가 핸드폰 20만원짜리 핸드폰을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는 불안감 갖고 사는 오늘 한 달에 5,000원 주고 보험을 들면 훨씬 안정감을 느끼겠죠. 마찬가지로 장거리 이동이 빈번한 중남미 대륙에서 자신의 가족 아니면 자신의 사업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 그 일상생활을 살 때 보호를 받고 있고 감시를 받고 내가 어디서든 불안감 느끼지 않겠다,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이 저희 제품입니다. CCTV 연장선상에 새로 개발된 게 저희 제품입니다. CCTV는 고정된 카메라를 유선으로 연결하여 보는 거지만 저희는 이동하는 차량 내에 CCTV를 설치한 개념으로 무선으로 어디에 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영국에서 영국 런던이 CCTV를 가장 많이 보유한 도시입니다.
CCTV를 설치하기 전과 후 범죄율 차이를 보면 30%나 차이 납니다. 그리고 현대 서울시에서 범죄 검거율의 70%를 돕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CCTV입니다. 이 CCTV를 차량에 연결하여 실시간을 볼 수 있다면 저희는 범죄 검거 그리고 사전 예방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그런 가치를 믿고 있습니다. 저희 수익 구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적인 수익으로 저희 제품을 파는 겁니다. 저희 제품은 단일 한 개로는 305달러지만 더 많이 저희 버스 회사 그리고 물류 회사의 판단을 가정하에 500개, 1000개 기준으로 285달러, 260달러 가격은 변동합니다. 이 고정 가격 이외에 저희가 들어드리는 수입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실시간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선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고 그것은 나라별로 있는 각 통신사를 써야 합니다. 멕시코의 가장 큰 통신사인 텔셀을 쓸 경우에 일반적으로 핸드폰 100메가를 쓰면 50페소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텔셀에 어찌 보자면 대리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셀의 영토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많이 팔면 100메가당 5페소로 즉 인터넷 사용료 10분의 1을 절감하며 동시에 거의 커미션을 받으며 저희의 부가적이고 주기적인 수입을 얻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발생 비용과 투자 비용 그리고 이익에 관해서는 저희 재무팀 최경일 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출입부서 최경희입니다. 저는 저희 제품의 향후 5년 재무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총 비용은, 첫 번째로 총 비용은 밸러블 코스트랑 픽스트 코스트가 있습니다. 밸러블 코스트는 가변 비용인데 운영비, 임금, 연구개발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고정 비용은 장비, 공장기기, 운송, 부동산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 회수 금액입니다. 초기에 투자를 하고 나서 첫 해에는 적자를 보이지만 향후 점점 흑자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는 재무제표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재무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데 이렇게 다 향후 5년에는 4,600만 페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익 분석표인데요. 수익, 매출원가, 영업 비용을 해가지고 향후 5년에는 순수익이 500만 페소로 전망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현금 흐름표인데요. 현금 흐름표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인데 또 향후 5년에는 900만 페소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에는 현장에 활용되는 경쟁 상대의 비디오 감상하시면서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에 있는 영상은요, 여기 멕시코에서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멕시코 업체인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설명하려고 한 게 뭔지 좀 더 자세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취급한 제품 자체가 조리 자체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제품이기 때문에 보기 쉽게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중에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참고로 발표 시간은 14분을 이용했습니다. 마이크. 자, 여기. 예. 이주의 조장호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이제 무선이라고 하셨잖아요. 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화질이 HD면은 그만큼 망이 이제 안전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멕시코에서는 아직까지 인터넷망이 안전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애초에 이거를 진행할 때부터 저희 고민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그 현지 한국 업체 사장님하고도 고민을 같이 나눠봤던, 이미 진작했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거 자체가 무선 말씀하신 대로 와이파이 3G, 4G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 상황이 안 좋으면 끊길 수도 있고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100% 계속 데이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디도, 전 세계 어디도.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현재 미국에도 나가 있고요. 지금 그 중남미에 있는 파나마도 나가 있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인터넷 사정, 열악한 사정은 이미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 제품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버스 광고, 아니면 버스 트러킹이 분실이 되거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에서 또 장거리 기간 이동을 하는 버스들이 있어요. 10시간, 20시간, 서너 시간. 이런 버스 기사들이 정말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보고 싶은,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 인터넷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설명했던 것 중에 텔셀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이게 3G, 4G다 보니까 결국 데이터 요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요금, 볼 때마다 데이터 요금 나가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그 10,000원, 5,000원 약정된 금액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쉽게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지금 아시다시피 데이터 요금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조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부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텔스에 찾아가서 데이터를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운송회사들이 SC를 해서 컨테이너 100개, 1000개, 10,000개 하듯이 저희가 데이터를 사서 싼 가격을 고객한테 드리고, 또 한 가지 개념은 그 대리점을, 휴대폰 대리점 같은 경우는 그 판매뿐만 아니고 사용 요금에 커미션을 받습니다. 결국 저희가 하려는 거는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요금을 또 추가로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거를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 인터넷 열악된 상황에서 어느 나라나 동일한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원인, 저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전을 하려는 게 저희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네, 다른 질문인가요? 보시면 이게 채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DBR, 이번에 저희가 소개하려는 제품 채널이 5개짜리고요. 채널이 8개짜리도 있고, 여기 다양하게 하지만 저희가 추가하려고 하는 거는 소품종 다량 생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을 가져와서 헷갈리게 하지 않고요. 단제품, 이거 제품 저거 제품에서 우리는 고객한테 소개를 할 겁니다. 야, 이거 사라. 이거 저거 저희는 안 들을 겁니다. 저희들의 영업 전략은 이거 사라.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설명하다 이제 마케팅 빠졌는데, 저희가 하려는 특정 계층들은 어디냐면 그 로지스틱스 하는 운송업체더라고요. 장거리 하는 그 버스, 그런 데 지금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심사위원분들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도 질문 기회를 좀 사용 안 하신다면, 그 데이터에 대한 지금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데이터 문제가 해결되는 곳, 그러니까 마켓을 먼저 작은 규모로 시작할 수는 없나요? 인터넷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게 발생하는 지역? 저희가 이거를 지금 이제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DBR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시중에도 있고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미 DBR이라고 멕시코에도 지금 이미 거짓 영업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인터넷 상황을 제약을 안 받아도 되는 곳에서 판매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어떤 것인지? 멕시코 전역에 보면 인터넷망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예. 지금 단점처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 안 되는 지역을 공략해서 단점을 고민을 갖고 가는 것보다 작은 규모일지 모르지만 문제가 없는 지역에서 먼저 시작하는 방법은 마케팅에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근데 여쭤본 거예요. 그거는 지금 죄송한데요. 지금 요거는 제 질문 사항이 아니니까 답을 안 하셔도 되고요.
질문은 제가 심사위원분께 넘기겠습니다. 김경원입니다. 예. 그 지리적인 그 여건이 있잖아요. 그 이 제품이 지금 갖고 있는 그 하나의 딜레마, 인터넷 서비스라는 걸, 이런 그 서비스적인 문제, 그러니까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거를 감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원들께서 이 제품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뭔지, 왜 굳이 이 제품으로 회사를 예. 이 어려운 지역에서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다른 분 조언도 말씀드렸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최근에 보면 이렇게 그 사람들 납치를 당하는 사고도 많고요. 그다음에 온두라스에 제가 있을 때 버스 강도가 매달 한 번씩 있습니다. 온두라스 왔을 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컨테이너 분실 사고도 정말 자주 있었습니다. 이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고객층으로 삼으려고 했던 게 기본적으로 이제 운송 트러킹 업체가 우선이었고, 이 업체는 지금 버스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 그 트러킹도 있지만 장기간 운전하는 버스. 예를 들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레이노사에서 여기 멕시코 시티까지도 버스가 옵니다. 그럼 15시간, 20시간 이렇게 오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시간을 달린다 그러면 중간에 휴게소를 몇 번을 들릴 겁니다. 여기는 운전기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니까 좀 졸음운전이나 여러 가지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타깃으로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오픈이 되어 있다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다른 분도 똑같이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를 갖다가 어떤 특정한 그 제품이라고 보질 않고 프로젝트성 사업이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5분이서 회사를 갖다가 이쪽에서 창립을 해서 출발을 하셨을 때, 과연 이 제품으로 첫 오더, 두 번째 오더 수주하실 때까지 회사가 유지가 될까요? 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버티지를 못하면 망하게 되는 거니까요.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공략하려고 했던 마케팅 하려고 했던 업체들은 처음부터 저희가 세 번째 단계에 가면 공공기관을 들어갑니다. 병원, 예를 들어서 학교, 경찰, 공기가 들어가지만 첫 번째 단계는 이미 대리점, DBR 제품을 취급하는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가 이제 아까 말했던 로지스틱스, 버스 쪽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공공기관.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저희가 하려는 사업은 물건 판매도 있지만 안전성이나 공익을 같이 추구하려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토 자체도 We Create Value라고요. 저희는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회사, 그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저희는 그 제품의 중요성뿐만 아니고 그 인간에 대한 중요성도 같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도 같이 추구하면서 단계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열정, 좋은 결실 맺길 원합니다. 자, 발표 수고해준 오조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고, 자, 마지막 팀입니다. 자, 이쪽 준비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참가팀 6조의 발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공기, 건강한 몸, 행복한 가정, 웰빙!
안녕하십니까, 웰빙웨어입니다. 저희 먼저 간단하게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 웰빙웨어의 허재영 사업팀장은 그 한국과 멕시코에서 배운 스페인어와 문화를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고 멕시코에서 사업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최다희 판매팀장은 그 10여 년간의 그 이민 경험으로 바탕으로 해서 멕시코 때 배운 멕시코 문화와 관습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시장에 대한 분석과 판매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차후 판매 후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서유정 영업팀장은 그 인문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에 대한 이해와 이 화려한 말발을 바탕으로 해서 바이어를 직접 만나서 영업을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매력이 뽕뽕 터지는 백라파엘 홍보팀장은 세련된 안목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솜씨로 마케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쇼미더머니 이한솔 재무팀장은 저희 회사의 모든 돈의 흐름을 바로 딱 바라보면서 추적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재무팀장의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파이터 역할을 하는 김진만 법무팀장님은 15년 현지 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적인 분쟁이라든가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 해결을 하시고 조정을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아니 연락이 닿았어. 지금 공기가 너무 안 좋아. 현씨 뭐 하는 거야? 네? 아, 저 감지러워가지고. 자기 애기 오나봐. 그밤 내 그밤 따뜻한 별빛이 내린다. 네, 저희가 지금 보신 것은 하나의 홍보 영상이고요. 제가 지금 이걸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자, 저희 이름은 웰빙웨어입니다. 멕시코 현지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은 한국 탑폴리테크 주식회사에서 개발한 공기재균기를 멕시코에 가져와서 판매를 하고 또 유통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실시 일자는 약 2016년에서 2017년으로 잡았고요. 또 사업 비용은 약 1억 원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저희는 예상 잡았습니다. 네, 2015년 농업연구기관에 따르면요, 현재 멕시코에서 웰빙과 헬스케어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전 세계 고급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시티가 전 세계 호화 물품 구입 세계 12도시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즉,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서 비싼 가격에도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멕시코는 멕시코시티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에서도 공기 오염이 증가하고 있어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공기재균기인 바이러스 제로를 멕시코에 팔려고 합니다. 네. 먼저 단기 목표로는 이와 같은 고급 유통업체에다가 저희 제품을 납품을 해서
시장성과 인지도, 긍정성을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멕시코에다가 회사를 설립해서 공장을 설립해서 미국과 중남미에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제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바이러스 제로라는 제품이 뭐냐면요. 우리 왜 인플루엔자나 각종 유행하는 병들이 있었잖아요. 이 제품은 각종 바이러스들을 99.97%로 제거해주고 곰팡이균도 제거해주고요. 또 알레르기 유발 원인을 제거해줍니다. 지금 여기 나오신 테이블 나중에 첨부해 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저희가 허가 받은 거거든요. 네, 이제 시장 분석을 간략히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멕시코의 가전제품 시장이 매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겟 고객, 즉 중상층, 그리고 상류층, 중상층도 이 뭐라 그럴까 급증하고 있지는 않으나 커지고 있습니다. 매번. 그리고 이 중상층이 이 트렌드, 구매 트렌드를 고급화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여기 보시다시피 경쟁사 브랜드가 10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벌써 1990년도부터 몇 개의 브랜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 약 35개의 제품이 10개의 브랜드에 달고서 현재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제품은 시장성이 있구나. 이 제품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구나. 아이디어 상품이 아닙니다. 저희는 고객을 어떻게 고객을 유치를 할 거냐. 소비자, 마지막 소비자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차별화, 제품 차별화. 간단합니다. 가볍습니다. 작습니다. 디자인이 좋습니다. 세척용 필터가 영구적입니다. 소비자가 다시 비용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활용법도 간단하면서 에너지 효율성도 참 좋습니다. 이것은 현재 아까 얘기했던 35개의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우월한 위치에 제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마케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는 이제 초기 마케팅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려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원하는 것은 사용자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저희 상품을 홍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위 말한 입소문을 타게 하는 것을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은 빨리 말씀드릴게요. 1월에 제조사 합의 후 계약 체결하고 OEM 수입시켜서 이제 여기 회사 설립을 합니다. 3월에. 그리고 각종 필요 허가 등록하고요. 4월에 회사 홈페이지 개설비나 인터넷 구매 옵션을 탑재를 하고요. 자, 5월에 운송업체와 가격 합의 후 계약 체결합니다. 같은 5월에 SNS를 이용한 제품 프로모션을 시작을 하고요. 온라인 쇼핑 런칭을 6월 달에 할 겁니다. 그리고 7월에는 필요한 직원들을 채용하고 또 트레이닝합니다. 기술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8월에는 타겟 유통업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택하고 또 오퍼를 해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제목에 대해서 빨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가는 한국에서 FOB 가격이 약 60달러가 되며 운송비 더하고 여기 이제 저희가 HS 코드를 확인한 결과 세금을 이제 다 낸 경우에 저희 여기 멕시코시티 도착 가격이 약 75.8불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 왜 재무 계획을 이렇게 잡았냐? 제품이 다른 경쟁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백화점, 아까 저기 재경분이 말했듯이 고급 브랜드를 판매하는 유통업체에서 제품을 판매를 할 것입니다. 왜? 시장성,
인지도 그리고 인정성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백화점에 납품을 하려면 뭔가 베네피트를 줘야 합니다. 저희는 아직 제품이 신제품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볼 때. 그럼으로써 처음 저희가 시작할 때는 보시다시피 판매 가격이 90.24불입니다. 사실 목표는 125불입니다. 마진 차이가 꽤 있는데 마진 차이로 이거는 저희가 납품 기간을 리스타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소량을 항공 운송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대량 수입을 하게 될 때는 해상 운송으로 바뀌면서 이 마진을 올리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저희 웰빙웨어는 건강뿐 아니라 수익성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 그 여러분들의 그 투자 그 93,800불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어마어마한 그 금액을 투자해야 되냐? 자, 저기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다음요. 자, 여기 잉여 현금 흐름을 보시면 2015년도에서 2020년까지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53.6, 10, 50.91, 181.4, 421.1, 이것도 863.2입니다. 이것도 이거 딱 아셔야 됩니다. 이거 다 달러로 있습니다. 1,800로. 그래서 다음 거요. 근데 여기가 좋은 파트입니다. 자, 여기서 그 잉여 현금 흐름에서 딱 투자 수익률 20%를 드립니다. 1년마다 20%면은 총 몇입니까? 120%. 와, 좋습니다. 막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 생긴다고요? 어디 다음 거 해주세요. 여기서는 투자 수익이 빠질 수가 없죠. 자, 투자 수익은 2015년도에서 2017년까지는 우리가 못 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제가 이유를 말씀해드렸는데, 그런데 2018년도부터 이게 수익이 기가 막히게 올라갑니다. 와, 완전 웰빙웨어 최고 아닙니까? 와, 완전 투자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을 위해 저희가 재무 계획을 더 자세하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액, 총지출, 그리고 매출 총이익 있고 판매량, 그리고 가격 있습니다. 2015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멕시코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 목표로 250개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장을 들어가고 2016년 때까지 시장에 이제 딱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총지출이 매출액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2017년 때는 이제 이제 멕시코에서 딱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판매를 더 쉽게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듯이 이제 우리가 공항 브랜드 인지하고 이제 배로 이제 막 갖고 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보시면은 이제 판매량이 6천에서 막 7천 만 개까지, 그래서 이제 가격도 계속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질문 받겠습니다. 참고로 소요 시간 14분 정도 사용했습니다. 네, 저 2조의 최유정입니다. 제가 제품 대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궁금한 게, 그게 그 제품이 그러니까 전선을 꽂아야 되는 충전식인지 아니면 배터리식인지 그걸 말씀하셨나요 혹시? 제가 못 들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 배터리식이라고 얘기한 적 없고요. 충전식 아닙니다. 전기압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전기압으로 가는 건데 차량용 충전기가 있어서 차량에도 이용 가능하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연결을 꽂아서 그럼요.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그게 휴대용이 되죠? 휴대용이죠. 왜냐면 요즘에 콘센트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차량도 콘센트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여기서 휴대용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살균을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용도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 방에도 필요하면 안방에 놔뒀다가 또 필요하면 여기 놔뒀다가 또 그 차에도 시건잭만 있으면 꽂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곳에 놔두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휴대용이라는 뜻이죠. 네. 저는 휴대용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배터리식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나중에 휴대용 정말 휴대용으로 하고 싶으면 그 리차지되는 배터리를 탑재를 하면 돼요. 자, 그런 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다른 질문. 발표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 아까 제가 상품 설명할 때 제대로 나름 듣는다고 들었는데 혹시 잘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까지 살균 효과가 있는 건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먼지, 멕시코 시티는 먼지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먼지나 미세먼지까지 같이, 왜냐면 제가 알기로 공기 제균기는 살균 바이러스만 제거를 해주지 먼지는 제거가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된 제품인지 좀 궁금하고. 저희도 그거를 확인을 해서 혹시나 해서 저희도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99.1% 그 먼지를 필터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에 대해서 여기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신데 잠시만요. 저희 좋은 질문 듣다가 지금 잠시 잊었는데 두 번째 질문 다시 한 번만. 질문 두 가지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자, 그 제품이 활용 가능한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와 한 4, 5평 정도 그리고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병원성 병균 바이러스나